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최근에 되게 흥행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거기 나왔던 로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제 그런 로고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모임 하실 때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 이제 뭐 브랜드에 좀 섞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쓰실 때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거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황 변리사님이랑 김세현 변리사님 나와주셨는데, 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맞죠? 저는 봤습니다. 가장 그때.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어요?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상표권자는 지금 검색해보면은 넷플릭스사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검색이 되는데 상표를 다 냈나요? 다 됐어요. 이제 그 드라마 컨텐츠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이미 다 출원해서 등록받은 상태고 그때부터 제작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동그라미도 받았어요? 그 동그라미는 이제 받기 시작했더라고.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표법에서 상표권을 등록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등록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표법뿐만 아니라, 상표법은 반드시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어떤 그런 투자가 이제 투입된 성과 등에 대해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용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BTS라는 이름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징어 게임이 비록 상표권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이제 어떤 그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과물이라고 이제 취급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다른 상품에다 사용하시고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은 등록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등록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로고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받는 중이고, 네. 그 오징어 게임이란 말도 이제 따라하면 안 되고, 로고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로고 자체도 따라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포스터를 만들 때 예.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대로 쓰진 않고, 뭐 세모는 뭔가 이제 시옷 할 때 세모를 대신 쓰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이제 막 빨간색으로 딱 해놓는 거.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만 딱 보면은 그것도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넷플릭스가 일단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도 광고가 같이 되잖아요. 좀 유명해진 거니까 굳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권리 행사를 만약에 막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거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루이비통사가 루이비통 닭 이런 거에다가 다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 행사를 받았을 때 항변할 수 있는 조치가 나는 이거를 재밌게 그냥 패러디한 거다, 표현의 자유로서 사용한 거다 정도로 이제 항변을 할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모양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남들이 다 쓰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그거를 사용했을 때 화체되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신만의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 말고, 네. 모임을 하는데 여기 모임 초청장 같이 만들 때 썼다. 그런 거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표법 자체는 상자가 뭡니까? 상자가 상인할 때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거래해서 쓸 때 이제 그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재미로 쓰는 거는, 애초에 드라마 자체를 재미로 만들었는데 재미로까지 못 쓰게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옷은 어때요? 그 체육복이랑 번호 붙어있는 체육복 있잖아요. 그거를 상표적으로 쓰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할로윈 파티 때 재밌게 입고 가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거 파는 업체들은 파는 업체들은 뭐 잘못하면은 그럼 뭐 가는 거고, 그건 사실 옷 그 자체는 사실 상표도 있지만 뭐 디자인적인 것도 디자인적인 있고. 것도 있으니까 사실 뭐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근데 다만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때요? 그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저는 이제 포스터 같은데 할 때 그걸 본 것 같거든요. 그쪽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표법은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생각했을 때 그걸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잡혀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는. 네. 궁금하신 사람 없으신가요? 뭐 없는 것 같네요. 사실 뭐 질문 안 하셔도 본인도 잘 아실 거라서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작물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허락을 맡으시고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지금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쓰고 계신데 문제를 이제 안 삼은 거고 넷플릭스에서 근데 문제를 삼고자 하면 다 문제가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